여러분 안녕하세요. 남편 사연 들어주는 여자 남사녀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너무 힘드시죠? 각국에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등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가족들 간의 문제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빚어진 많은 재택근무로 인해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분들이 같이 24시간을 붙어있다 보니 잦은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지금 코로나 이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내와 남편의 불화가 급격히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이한 업종이 많은 일본에서 또 하나의 히트작이 탄생했다고 하는데 그건 바로 코로나로 인해 가족 간 사이가 나빠진 사람들을 위한 일시 피난소와 같은 호텔, 민박업체라고 합니다. 이런 업체의 하루 이용료는 4,000에 한 달 이용료가 7만엔 정도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했고 그 중에 반 정도는 한 달짜리 예약을 했다고 하네요. 7만엔은 약 한화로 70만원 정도인데 70만원으로 부부간의 갈등을 식혀주고 서로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제공해 준다면 저 역시 그런 서비스 업체를 예약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어디 일본뿐이겠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부부들이 코로나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선 코로나는 끝이 안 났는데 우리의 결혼은 끝이 났다며 수많은 부부들이 이혼 수속을 밟고 있고요. 미국에선 내년 1월이 이혼의 달이라고 하네요. 3월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미국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버티다 7, 8월에 이혼을 신청한 사람들이 급증을 했고 결국 1월에는 이혼이 마무리된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이혼만 급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녀가 같이 24시간 붙어있다 보니 2차 대전 이후처럼 베이비붐이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추측 기사들도 종종 눈에 띄는데요. The 워싱턴 포스트 7월달 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브루킹스 연구소는 과거의 경기 침체와 위기 때의 출산율을 근거로 미국의 출산율이 내년에는 약 30만 명에서 5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같은 달 디지털 보건소 누르스스는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산하 제한 요청이 50% 증가했고 긴급 피임 명령이 40%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건매처 연구소에 따르면 올 봄에 조사한 2,000명 이상의 여성들 중에서 약 40% 이상이 팬데믹으로 인해 언제 아이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바꾸고 있다고 하고요. 34%의 여성들은 아이를 적게 낳고 임신을 미루고 싶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 결과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느끼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많은 아이들이 휴교로 인해 학교에 가지 않고 남편들도 재택근무하시고 또는 실직을 한 상황에서 여성들의 육아 부담이 크다 보니까 임신에 대해서 더욱더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 코로나 팬데믹이 하루빨리 끝나고 모두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길 정말 기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전해드릴 남사녀 5번째 사연은 코로나와 관련된 사연인데요. 어서 같이 들어볼까요? 제목, 구려 막 구려 입니다. 아니 무슨 수리수리 마수리도 아니고 구려 막 구려라니 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이리 막 구린지 들어볼까요? 남사녀님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코 막고 살아입니다. 정말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저는 신랑과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다투고 있답니다.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 해보겠다고 열심히 일해서 부모님에게 손 하나도 안 벌리고 저희 둘은 결혼 초에 저희 둘만의 보금자리에 원룸을 마련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늑했던 원룸이 두더지 잡는 소굴도 아니고 저를 잡는 소굴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저희 신랑 방귀 이야기입니다. 정말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신랑은 방귀를 뀌어도 너무 끼고 독해도 너무 독해요. 저는 화생방 훈련은 안 받아봤지만 TV를 보니 군인들이 매운 독가스를 못 참고 문을 열고 막 뛰쳐나오더군요. 저 역시 침과 눈물만 안 흘렸을 뿐이지 구역질은 똑같이 한답니다. 코로나 전에는 정말 몰랐어요. 저희 신랑 방귀가 이렇게 독하고 자주 끼는 줄요. 저희 신랑은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알바를 하면서
경영일을 배우고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식당 영업이 어려워져서 집에서 당분간 조리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죠. 저도 아이들 학습지 교사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쉬고 있는 중이라 둘은 24시간을 매일매일 같이 있게 됐어요. 결혼 3년 차인 저희 부부는 다시 신혼으로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며칠은 좋았어요. 정정해서 말하면 며칠은 제가 참을만 했죠. 그놈의 방귀 테러가 말이죠. 그런데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신랑이 뽕 하면서 살짝 몰래 흘려보내던 방귀가 어느덧 뿡뿡뿡뿡뿡뿡뿡 하면서 박자를 타더니 나중에는 빡 하는 소리와 함께 저도 빡치게 만들더군요. 소리만 나는 방귀도 소음 테러인데 이게 글쎄 냄새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저도 세상 비위 좋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계속되는 신랑의 막무가내식 방귀 테러에 그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계절에도 비싸서 안 샀던 공기청정기를 방귀 때문에 사게 됐죠. 하지만 공기청정기도 무용지물이었어요. 저는 쉴 수 없는 신랑의 방귀 테러에 입맛과 살맛까지 진심으로 잃게 됐습니다. 차라리 시골 소똥 같은 향이라도 나면 내가 지금 농촌에 힐링하러 왔구나 하고 자기 최면을 걸어볼 텐데 이건 썩은 생선 아니 뭐랄까 정말 구려도 어떻게 그렇게 구린 냄새가 나는지 먹는 것도 저랑 매일 같은 걸 먹는데 어떻게 그런 고약한 향을 뿜어내는지 정말 신랑 뱃속에 페이브리즈를 뿌려주고 싶어요. 진심으로 말이죠. 전 정말 그 냄새가 참기 힘들어서 신랑 보고 제발 나가서 뀌던지 화장실에 가서 뀌어 라고 애원했죠. 그런데 신랑 말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정말 관략근 조절이 마음대로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서둘러 처리한다고 빨리 일어나려는 찰나 걸음을 막 내딛는 찰나 방귀가 불쑥 새어 나온다고. 와 정말 사람 환장할 노릇이에요.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도 모르겠고 날은 더워서 문도 못 여는데 저는 어디 갈 곳도 없이 이러고 이 방귀 소굴에 계속 갇혀 있어야만 하는지 여러분 이런 저 어떻게 하면 이 방귀 소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신랑에게 풀떼기만 먹이면 좀 괜찮아질까요?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신랑 칭찬 한마디 하라고 하셨죠? 저희 신랑은 설거지를 잘 해준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손에 물을 안 묻히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하고 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코맞고 사라님 사연 감사드립니다. 저도 읽으면서 저희 집 조댕댕님을 떠올렸는데요. 제 신랑도 엉덩이를 살짝 들고 끼는 도둑방귀를 처음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 뒀더니 아니 이 인간이 이젠 방귀를 아주 마구 자랑스럽게 끼고 다니더군요. 처음에 확 잡았어야 했는데 이제는 관략근 조절하는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허허. 아무튼 코맞고 사라님 제가 누굽니까? 남사녀 남편 사연을 들어주는 여자 또 같이 고민도 해주는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조사해봤습니다. 방귀 뀌는 이유가 뭐고 어떻게 하면 적게 낄 수 있는지 코맞고 사라님 지금부터 노트 준비 밑줄 쫙 하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 일반인이 방귀를 통해 하루에 배출하는 가스는 500에서 1500ml, 빈도는 10회에서 20회 정도라고 합니다. 방귀는 질소와 에탄, 이산화탄소, 수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스카톨 등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는 이 성분들이 정말 들어있다고 믿는 게 오래전에 호기심 천국이란 프로가 있었거든요. 그때 과연 방귀에 불이 붙을까 하는 실험을 했었는데 사람 방귀에 정말 불이 붙더군요. 정말 놀라운 실험이었습니다. 참 이거 실험해 보시겠다고 남편 엉덩이 괜히 태우지 마시고 그냥 알고만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럼 계속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음식을 가려 드셔야 합니다. 콩이나 고구마, 배춧과의 채소, 양배추, 케일,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같은 야채는 가스를 많이 유발하고요. 또 밀이나 보리, 호밀 등에 포함된 성분이 글루텐에 알러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런 음식을 드시면 배가 부풀어 오르고 방귀를 자주 뀌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방귀를 자주 배출한다고 합니다. 유당불내증이란 유제품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걸 말하는데요.
유제품을 드시면 설사를 하거나 배에 가스가 많이 차시는 분들은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올바르지 못한 자세나 식습관이라고 하는데요.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장을 움직이지 않는 분들은 음식이 소화가 되지 않아서 입으로 배출돼야 하는 가스가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장으로 내려가 방귀량이 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빨리 먹는 것 역시 공기를 같이 흡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식을 천천히 먹는 습관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포드맵이 많은 음식은 피하라입니다. 저도 이번에 조사하다 보면서 포드맵이 뭔지 알게 되었는데요. 포드맵이란 체내에 잘 흡수되지 않고 빨리 발효되는 짧은 당류를 말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일반 우유나 말린 과일, 통밀로 만든 빵, 인공 감미료, 마늘, 양파, 캐슈 등이 포드맵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경우를 말하는데요. 염증성 장 질환이나 염증성 장 증후군, 크론병, 대장염 등 소화기 계통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가스가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에 유익한 균보다 유해한 균들이 많아지면 음식물을 분해하면서 지나친 가스가 만들어지고 장 내에서 염증을 유발해 부패한 가스를 만들기 때문에 너무 심하다 싶게 자주 방귀를 뀌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방귀 냄새가 아주 독하고 고약한 냄새가 난다면 더욱더 의심해 보시고 반드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그럼 방귀를 적게 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장내에서 가스를 유발하는 음식물 섭취를 피하는 게 가장 좋겠죠? 코마코 사라님이 생각하시는 풀, 그러니까 야채를 먹는다고 다 방귀가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난 진짜 요즘에 소화가 너무 안 돼. 왜 이렇게 방귀가 나오지? 하시면서 탄산 음료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도 사실은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음료이기 때문에 위아래, 위아래로 가스를 배출한다고 하니 과다한 탄산음료 역시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 어렵다. 방귀, 너란 녀석. 계속 방귀 얘기만 하다가 코마코 사라님이 남편에게 바라는 점을 놓칠 뻔했네요. 그 바람 전해드려야겠죠? 그럼 시작합니다. 우리 붕붕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당신을 보면 혹시 내가 방귀 때문에 자꾸 싸움을 걸고 태클을 걸면 더 의기소침해질까봐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참고 있었거든. 그런데 자기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도 좀 살자 제발. 방귀는 밖에서 끼는 걸로 노력해주면 좋겠어 라고 하셨네요. 네, 저도 그 방귀 반대합니다. 왜 세상에 향긋한 방귀는 없는 건지. 코마코 사라님, 그래도 님의 글을 보면 남편에 대한 애정이 많이 묻어나네요. 오늘 방송이 두 분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되었길 바라면서 5번째 남사녀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또 다른 사연 기다리고 있고요. 사연은 여기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추천, 구독, 알람 설정 제발 부탁드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남사녀 다시 만나요. 바이.